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학창 시절 때는 조별 과제, 뭐 직장인 시절 때는 프로젝트 발표, 심지어 뭐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더라도 내가 남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정말 뛰어난 기업인,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내가 얼마나 또박또박 말하냐가 아니라 매력적인 말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것 같나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나요? 저를 평가를 하자면 특별히 못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걸 못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학교 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말하는 거를 정말 맛깔나게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사건들도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들도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 주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됐는데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늘 부러웠습니다. 쟤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왜냐하면 저는 말을 할 때마다 재미있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사실에 나열밖에 못했어요. 나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 기분은 어땠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죠. 막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갑분싸가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해서 친구들한테 그 재밌는 그 자체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 요소들이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늘 고민하고 저도 적용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스토리텔러다. 스토리텔러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대의 비전과 가치와 어젠다를 설정한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말하기의 본질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은 스토리에 몰입을 합니다. 우리는 영화에 몰입을 하고 드라마에 몰입을 하죠. 애니메이션에 몰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퍼스트 슬램덩크인데 정말 몰입도가 높은 애니메이션이죠. 도대체 저는 왜 거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던 겁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에 더 몰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가 어렸을 때 기승전결 구조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언어 영역 정말 못했는데 이거는 기억이 나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게 도대체 왜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시간 끌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인간의 감정을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승전결의 구조는 인간의 감정을 들었다가 놓기에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작심만일 사업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2021년 5월에 시작을 해서 나름의 성장을 하고 2022년도가 되면서 정체기를 겪게 되고 2023년도에 반등을 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재미있나요? 재미없습니다. 무미건조해요. 어쩌라고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각인이 되고 머릿속에 잘 남게 돼요. 저는 2022년도를 처절한 실패의 해였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해에 큼직했던 프로젝트가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상반기 때 있었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오늘부터 작심만일이라는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강의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한 2달, 3달 정도 여기에만 몰입을 해서 강의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강을 했어요. 그리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단 한 강의도 팔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신생 플랫폼이었고 대중강의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제가 거기 안에서 단 한 강의도 팔지를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서 상반기를 모두 투여했는데 리턴 값이 0이에요. 아무런 소득을 못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좌절스러운 것도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실패였고요. 하반기에는 이 상반기를 만회하고자 분명히 큰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책 출간이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목표랑도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몰입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글 쓰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에 몰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제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책, 글쓰기에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전을 만들기 위한 저의 노력들이 다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사막 한가운데 그 모래 구덩이에 빠져서 밖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은 점차 잠식되어 갔어요. 유튜브도 한 달에 한 번 뭐 안 올릴 때도 있었으니까 점점 알고리즘이 멀어져 가게 됐고요. 분명 좋은 컨텐츠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떡상이 될 수 있었던 컨텐츠들이 다 완전히 잠식되더라고요. 실제 제 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 참여자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뭐 사무실 월세 압박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막다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한테도 이런 압박감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현실 도피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고 사업도 점차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반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묘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완전히 반전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 다른 포인트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제 일상을 되살릴 필요가 있었어요. 완전 뭐 하루 일과가 무너지고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거를 먼저 다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한 게 미라클 모닝이었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었던 그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파악한 미라클 모닝의 본질을 그대로 제 인생에 적용을 해보고 그대로 효과를 얻고 난 다음에 이거 나 혼자만 노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이거 하나로 난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잘 녹여내서 강의를 만들고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작심만일 버전의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저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게시판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단순히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에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만 나열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힘들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나름의 서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위로 들었다가 내려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을 올렸다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 스토리텔링을 잘한다, 매력적인 말을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유자재로 가능한 분들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정보는 10분만 들어도 나중에 5%도 안 남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지심리학자 제롬 브루너에 의하면 우리가 스토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접할 때 22배, 22배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우리의 감정을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나오게 되면 감정이 올라갔다가 슬프고 어렵게 힘든 일이 있다면 또 내려갔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신경과학,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지게 되죠. 뭐 즐겁고 행복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뭐 슬프고 우울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고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감정이 오르내리고 조여졌다 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죠. 작심만일은 항상 하나 더 준비합니다. 스토리텔링 중요한 거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분명히 이런 스토리도 있고 저런 스토리도 있는데 어떻게 스토리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차별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차별점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예술가는 우리와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관찰력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누군가한테는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포인트를 캐치를 해내서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는 거죠. 이게 예술가와 일반인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미술은 똑같이 그려내는 게 좋은 그림이었어요. 그게 이제 고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고전주의가 깨지기 시작한 게 바로 클로드 모네 때문입니다. 클로드 모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루앙 대성당이라는 작품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루앙 대성당 그 사물 그 자체는 밖에 있다 보니까
해가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달라지죠. 햇빛이 왼쪽에서 비출 때랑 오른쪽에서 비출 때, 그리고 한가운데서 비출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고전주의는 그 자체, 성당 그 자체를 그렸을 텐데 이거를 지나가는 시선에 따라서 보이는 내 감각에 의해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게 바로 인상주의의 시작인 것이고, 클로드 모네가 다른 예술가들이랑 차별점을 갖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클로드 모네는 정말 남다른 관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12시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 그 물체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는 물체를 바라보는 내 감각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12시간씩 그림을 그렸던 거죠. 관찰을 통해 그 변화를 추적하고 그는 그렇게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관찰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냥 평소에 평범하게 바라보면, 그냥 우산 접는 거 보면 그냥 우산 접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 비가 흠뻑 젖은 우산을 바라보고 그 찝찝한 우산을 내가 손으로 잡아서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게 돼요. 누군가는 우산을 접을 때 어떻게든 그 빗물이 안 닿게 하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거침없이 우산을 집어들고 손에 물이 묻던 뭘 묻던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딱 접는 분들도 있죠.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기도 한다라는 이러한 글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남다른 관찰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위대한 예술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감정을 올렸다가 내려서 감정을 조였다가 풀어주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것을 남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거를 관찰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산 접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분야랑 연관을 지었어요. 제가 유튜브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기계발 분야랑 연관을 지어서 우산 접는 관점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 관찰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토대로 스토리텔링으로 녹여낸다. 이러면 차별점이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쥐었다 폈다 하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 원리를 토대로 또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컨텐츠의 글은 제가 이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썼던 글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 챌린지는 작심만일의 독서 모임 인사이트 리뷰 챌린지입니다. 인사이트 리뷰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매일 책 읽고 글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단순히 글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을 해내는 과정까지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말하기는 어디에서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간에 내가 매력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